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 너무 어색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도 어색할 것 같아요. 유튜브라니 내가. 자, 그리고 제가 괴롭지만 전에 찍었던 영상을 쭉 보니까요. 그동안 저렇게 졸리고 재미없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구나. 그동안 제가 졸지 말라고 했는데 깊이 사과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은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을 하겠지만 또 평소 버릇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교재의 8번째 지문 앙부 일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프린트하실 분들은 프린트한 교재 보시면 좋고요. 눈앞에 책이 없으시면은 제가 칠판에 또 글을 올렸으니까요. 같이 읽어보면서 천천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조선 세종대의 회식의 앙부 일부가 만들어졌어요. 이 시계는 하루를 12시 100각으로 나누는 전통시법을 따르고 있다. 전통시법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뭔가 스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지문이 표면적으로는 앙부 일구라는 앙부 일구 이런 회식의 나름 기계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루를 12시 100각으로 나누는 전통시법이 반영되어 있대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계장치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여기에 반영된 전통시법, 시간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예상을 해보잖아요. 이 지문을 이해하는 관건은 전통시법 당연히 낯선 용어로 설명이 될 거고 지금의 시간 표시 방법과는 다를 거예요. 길이의 단위도 다르고 할 거예요. 이럴 때 순간적으로 전통시법으로 표현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시법으로 바꾸면 어떨까?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표시를 전통시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될까? 이게 순간순간 전환이 잘 되면은 이해가 편해질 것 같아요. 순간순간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서 이해하는 거 신경 써보도록 해요. 같이. 이어서 읽어보죠. 자, 이런 전통시법은 하루를 12등분해서 각각을 시로 표현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매 시는 초와 정 두 부분으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자시, 축시 이렇게 이어질 때 자시에도 자초와 자정이 있고 축시에도 축초와 축정이 있고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즉 자초가 지금의 1시간에 대응되는, 자정도 지금의 1시간에 대응되는 이런 시간이라고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시와 축시가 지금의 어느 시각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네요. 오늘날에 23시에서 0시, 자초가 23시 저녁 11시부터 자정까지래요. 요게 지금의 23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 그러면 자정이 자정부터 0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럼 축시는 초와 정을 더해서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현지의 시간 표시로 바꿔봤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는요. 우리 12시로 구분하는 거 설명했으니까 이 백각으로 나누는 이 백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확인해보죠. 전통시법에서는 이와 함께 하루를 백각으로도 나누었는데 제가 무심코 지나가기 좋은데 저는 여기에 백각으로도 요 도라는 보조사에 주목을 하게 되네요. 백각으로도 나누었다. 이 설명은 하루를 12시로 구분하는 거하고 백각으로 나눈 거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죠. 지금 현재의 시법은 하루가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시간은 60개의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1분은 60개의 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더 작은 시간의 단위로 쪼개는 그리고 작은 시간의 단위를 더해서 큰 시간의 단위를 만드는 시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 시법에서는 백각법에서는 하루를 12개의 시로 표현했어요. 물론 각각 초와 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루를 백각으로도 나누었대요. 그러니까 각이 모여서 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12개의 시로 구분한 것과 별개로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나누기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즉 지금은 분이 모여서 시간이 되지만 예전에는 각이 모여서 시가 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별개의 두 개의 표현법이 존재했을까? 지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앞서 자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인지가 설명되어 있었어요. 자시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과거에 시각을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지를 표현할 때는 12개의 시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축시이옵니다. 축시까지 잠을 안 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개념도 있잖아요. 시간의 수량을 따질 때.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점심시간이다 이럴 때는 각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2각 동안 쉬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2각 동안 또는 3각 동안 이래서 별개의 두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자,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이 백각은 24등분이 되어서 근데 백각을 24로 등분할 수 있나? 25라면은 4개씩 나눠 떨어질 텐데 매시의 초와 정에 4와 6분의 1각 그렇지 이게 등분해서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존재하겠죠. 자,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다시요. 이 백각이 24등분이 되어서 매시의 초와 정에 지금의 1시간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4와 6분의 1각씩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전 이 문장이 좀 가장 어려운 문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숨겨진 코드를 이해하면은 독해 유리하거든요. 그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힌트가 될 거예요. 자, 전통시법에 따라서 하루를 12개의 시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구분하기도 했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이걸 우리가 지금 자시로 표현해놓죠. 이런 식으로 12개의 시간이 있는 거죠. 물론 초와 정을 따지면은 24개 존재하고요. 한번 해보죠. 2분의 1 등분해서 여기까지의 시간이 자, 초의 시간 여기까지가 자, 정의 시간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도 구분했던 거예요. 자 시부터 시작하면요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의 간격으로 우리 요만큼의 시간을 한 개의 각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각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100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100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100번째 각이 오겠지. 이렇게. 자, 이 두 그림을 우리 겹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상되죠, 그죠? 이 두 개의 그림을 겹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겹쳐 볼게요. 자, 크게 원 하나 그리고요. 1분만 그리도록 하고요. 아까 자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해보죠. 절반이 자초에 해당되는 시간. 자, 우리가 이제 각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체 100등분이 돼야 돼요, 하루가. 그러면은 자초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각이 포함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다음 각은 자초와 자점을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초에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면은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요만큼의 시간을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죠. 즉 자초에는 지금의 1시간에는 각이 하나, 둘, 셋, 넷 온전한 각이 4개 존재하고 이만큼의 남는 시간이 있는데 이 남는 시간을 소각이라고 불렀대요. 그 시간의 길이는 한 각의 6분의 1 정도의 길이에 해당되는 시간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쪽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결국 매시의 초, 자초를 예로 들었어요. 초초각, 초일각, 초이각, 초삼각, 초사각. 자, 총 5개의 각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요 마지막에 5번째 각은 온전한 각이 아니었죠. 즉 명칭이 이렇군요. 자, 이게 초각, 이게 1각, 이게 2각, 이게 3각. 자, 이건 온전한 각이 4개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얘는 6분의 1에 해당되는 각이고요. 얘를 소각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얘를 사각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오해하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만들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이 숫자의 의미. 자, 초, 1, 2, 3, 4, 6분의 1. 혼란스럽잖아요. 6분의 1이 4랑 같다고? 자, 여기 초, 1, 2, 3, 4는요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네모를 쳐볼게요. 첫 번째 각을 초고요. 두 번째 각이 1각이에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을 사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이 6분의 1은 시간의 길이를 표현한 거죠. 이 온전한 한 각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길이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자, 7번 문장 보시죠. 이때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6분의 1각, 이 소각, 네 번째가 6분의 1각 같은 말이죠. 이게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였대요. 지금의 초에 해당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길이는 많이 다르죠. 이게 현재의 1분보다 긴 시간이었는데도 요거를 1분으로 지칭했다. 밑줄을 쳐볼까요?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인 6분의 1각을 1분으로 지칭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1분보다 긴 시간이었다. 자, 원래 이 논문 원문에는요 이것이 현재의 1분보다 긴 시간이었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유발해서 이거 제가 편집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요 6분의 1각, 소각, 제4각, 자, 얘를요 1분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의 1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따져보면은 지금의 1분과는 시간이 같지 않거든요. 자, 이 자초가 지금의 1시간이에요. 이게 현재의 1시간에 대응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1시간은 60개의 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무리 봐도 60개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소각이 몇 개 있을까요? 6분의 1 각이니까 온전한 각이 6개씩 있을 거예요. 그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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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개. 그러면 25개죠. 이게 당시의 시법으로는 25개의 분이 자초 지금의 1시간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분으로 표현했지만 현재의 1분과 과거의 1분은 서로 다른 길이의 시간이었던 거죠. 과거의 1분은 현재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자, 지워볼게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세종 때 사용되었던 시간 표시 방법이 바로 이 백각법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해시계에는 백각법에 해당되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즉 그 눈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방금 파악했던 소각 6분의 1 각의 길이에 해당되는 그 시간이겠죠. 자,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우리 현재의 시간 표시 방법과 백각법의 시간 표시 방법을 한번 비교하고, 자, 환산 가능하게 만들고 넘어가도록 해요. 현재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자, 백각법에 따르면은 하루는 1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초와 정으로 구분하긴 하죠. 그리고 동시에 100개의 각이 하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1시간은 60개의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당시의 1시간은 각 시에 매 시에 초 또는 정이죠. 이게 지금의 1시간이죠. 자, 얘는 각의 개념으로는 4개의 각과, 이건 4번째 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4개를 더한 길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하기 6분의 1의 길이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얘를 여기 보이시죠? 얘를 당시에 소각이라고 불렀고요. 이걸 1분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이 1분은 지금의 1분과는 다른 길이의 시간. 즉, 지금은 1시간이 60개의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계산해보면은 요게 25개의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1분은 1시간을 60으로 나눈 거, 당시 1분은 지금의 1시간을 25개의 분으로 나눈 거. 이렇게 정리되죠? 필기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림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백각법이요, 1653년에 서양식 천문 계산법을 담은 시안령을 채택하면서 12시 96각법으로 바뀌었대요. 야, 지금까지 이해하는 것도 골치 아팠는데 바뀌었대. 그럼 우리는 총 3가지 시법을 구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시법, 백각법, 96각법. 자, 이렇게 바뀐 96각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긴장하고 읽어봐야죠. 자, 백각법의 초와 정 끝에 각각 배분되었던 24개의 소각, 요거 이해되죠? 매시의 초와 정에 소각이 존재했으니까 하루에 24개의 소각이 있었겠지. 이걸 없앴대요. 그리고 매시의 초와 정, 지금의 1시간이죠. 자, 균등한 길이의 4각으로 나누었다. 자, 이거 한번 밑줄 쳐보고요. 96각법에서는 매시의 초와 정을 균등한 길이의 4개의 각으로, 여기서 뭘 캐치해야 돼요? 이때 각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썼지만 백각법에서의 각과 96각법에서의 각이 의미하는 길이가 다르다, 시간 다르다, 이거 파악할 수 있죠. 자, 바로 비교해 볼까요? 그림으로. 자, 우리 백각법에서 또 96각법에서 일단 명칭에서부터 파악할 수 있죠. 얘는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구분한 거고 얘는 하루를 96개의 각으로 구분한 거니까
당연히 이때의 일각이 더 긴 시간이겠지. 그리고 이건 96이니까요. 24의 배수 맞죠? 네. 맞아요. 네. 딱 나누어 떨어진 효과가 있겠지. 자, 보세요.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뭐 자초라고 해봐요. 또 같은 시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자초라고 해봐요. 자연스럽게 앞에 내용 복습해요. 자, 백각법에서는 4개의 각으로 떨어지지 않고 6분의 1 각을 추가해야지 자초를 채울 수 있었어요. 하나, 둘, 셋, 4개의 각이 있고 이렇게 6분의 1 각이 추가됐어. 반면에 96각법에서는요 그냥 4등분은 끝이에요. 딱 나눠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한 각이 백각법의 한 각보다는 긴 시간이겠죠. 자, 이어지는 설명. 자, 초 1, 2, 3으로 나누었고 한 각을 다시 15분으로 나누었대요. 즉 여기에 이 한 각이 15개의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15개의 분이 자초에 4개 있잖아요. 그럼 자초 전체로는 60개의 분이 존재하겠지. 어머, 이거 지금의 1분이랑 같은 길이의 시간이네요. 지금도 1시간은 6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은 초와 정, 지금의 1시간이 60개의 분이 되어서 현재시법과 일치. 괜한 걱정이었어요. 96각법이 새로 등장해서 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96각법의 시간의 최소의 단위는 지금의 1분과 같아서 오히려 전환하기 편했었네요. 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이렇게 정리한 김에 또 3가지 시법을 함께 비교해 볼게요. 현재의 시법과 자, 3가지 부분을 볼게요. 백각법에서 그리고 96각법에서의 시간 표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은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60개의 분. 자, 백각법에서는 하루가 12개의 시 그리고 100개의 각. 그리고 이때 지금의 1시간은 25개의 분이었죠. 자, 반면에 96각법은 12시인 건 똑같은데 각의 길이가 달라져서 96각 그리고 분의 개념이 지금과 같아져서 1시간이 60개의 분. 그러면 96각법과 100각법 발음도 어렵네요. 비교해보면 한 각의 길이는 96각법에서의 한 각이 100각법에서의 한 각보다 더 긴 시간이죠. 그리고 1분은 같은 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반대로 100각법에서의 1분이 96각법에서의 1분보다 긴 시간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머리에 염두해두고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글을 마무리할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예상했던 대로 96각법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시간 개념이어서 분의 개념이 자, 소각이라는 불필요한 개념이 사라지니까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각법이 오히려 편리한 시법이었단 말이 나오네요. 왜냐? 하루가 100개의 각이어서 나눗셈이 편했다? 납득할 만하죠?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숫자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또 다른 장점을 소개해요. 백각법이 자, 밤과 낮의 길이를 나누는 측면에서 이용했대요. 계속 읽어보죠. 전통시법은 낮에는 하루를 12개의 시로 균등하게 나누는 12지 시법을 사용했지만 밤 동안에는 절기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절기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절기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시법이어서 바로 납득이 좀 어려워요.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다. 절기에 따라서 즉 여름의 1시간과 겨울의 1시간이 다른 길이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밤 동안의 시간을 표시할 때. 자 이럴 때는 절기가 나오네요. 동지 때, 하지 때. 동지 때는 밤의 길이가 62개 각, 하지 때는 밤의 길이가 38개 각 이렇게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백각법이 부정시법에 유리했다는 설명인데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원이 잘 그려지고 있어요. 자, 동지 하지 개념은 아시죠? 하지가 1년 동안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잖아요. 자, 요거 우리 하지와 동지. 자, 동지 때 밤의 길이가 짧아지겠지. 요만큼이 밤이라고 해봐요. 하지 때 밤의 길이가 가장 길겠지. 요만큼이 밤이라고 해봐요. 자, 낮 시간은 관계없고요. 이제 밤 동안의 시간을 표시할 때 부정시법을 활용해서 시간의 길이가 달라졌대요. 자,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그냥 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밤 동안의 시간을 5개의 시로 구분했다고 해봐요. 5개로. 그러면은 하지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만큼의 길이의 시간이 1시간. 동지 때 똑같이 5개의 시로 구분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만큼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의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자, 이런 시법을 왜 썼을까? 아마 전통 사회에서는 언제 해가 지고 뜨는지, 지금이 한밤중인지 곧 해가 뜰지 이 판단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때는 지금 이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보낸 밤에 4분의 1 정도를 기다리면 해가 뜬다. 동지 때도 이쯤이면은 지금까지 보낸 어두웠던 시간에 4분의 1쯤 기다리면 해가 뜬다. 뭐 이렇게 시간 개념을 갖기 좋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지문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같이 정리했던 내용 토대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풀어오셨겠죠?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좀 키워보도록 하죠. 진짜 크게 할걸. 자, 1번 문제는요. 서술 방식 문제예요. 부담 없이. 자, 1번 선지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효용, 일단 효용이라는 말 지문의 후반부에 있어서 기억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장점, 기능, 쓸모. 자, 쉽게 생각하면은 96각법이 더 장점이 돋보였어요. 1시간, 자초, 자정이 4개의 각으로 나눠 떨어져서 계산이 편하니까. 근데 후반부에 백각법의 장점들이 집중 설명되어 있죠. 100이라는 숫자가 나눗셈에 편하고 부정시법에 유리하고. 이 두 대상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전통시법을 말하겠죠. 96각법과 백각법. 그래서 1번이 후보가 돼요. 자, 다른 선지 틀린 거 바로 지워보죠. 2번은요. 제작 과정 자세히 말한 거 아니었어요. 해시계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아니었어요. 해시계라는 장치보다는 거기에 반영된 시간 표시 방법이 주제였으니까. 3번은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해시계, 앙부, 일부라는 기계장치의 작동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대상의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할 만하죠. 그 대상이 해시계가 아니라 전통 식법, 하루를 의미한다면. 자, 4번은 뭐 필자가 절충해준, 필자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고요. 5번은 변천이라고 할 만은 해요. 시법이 백각법에서 96각법으로 변천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여러 단계 존재하는 게 아니었죠. 단 두 가지 대상만을 비교했으니까요. 자, 1번에 1번 해결했고요. 자,
2번 문제. 얘도 글씨를 키워보죠. 커져라, 커져라. 잘 보이시죠? 자, 이번 문제는 손을 써서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바로바로 손을 쓸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현재의 시법, 백각법, 96각법 서로 전환 가능하게 수식으로 미리 필기했으면 유리하겠죠? 자, 보죠. 96각법의 1분, 이건 지금의 1분이에요. 백각법의 1분보다 2배로 긴 방금 확인했잖아요. 오히려 백각법의 1분이 2배 이상 긴 시간이었죠. 96각법의 1분은 60개가 모여서 1시간이 되고 백각법의 1분은 25개가 모이면 1시간 됐던 거니까. 자, 틀렸고요. 2번. 앙부 일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백각법의 원리가. 자, 이 내용은 지문에 현재 유물로 남아있는 앙부 일부는 96각법에 의한 것이라는 정보가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앙부 일부는 96각법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구조 파악에서 백각법의 원리를 밝힐 수는 없고요. 그리고 3번은 자, 부정시법의 사용은 서양식 역법은 시연역 기억나시죠? 근데 부정시법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 전부터 사용해왔던 전통 시간 표시 방법이겠죠? 이것 때문에 서양역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세종때 앙구일부는 백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앙구일부일 거예요. 자, 분을 표시하는 눈금의 수는 그때의 분은 1시간을 25분분한 거였죠. 소각 6분의 1 각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어요. 다 기억나죠? 눈금의 수는 시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 얘기는 시마다 1분의 길이가 달랐다는 뜻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요게 자초에 해당되는 시간일 때 소각만을 따진다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24개 존재해야죠. 25개 존재해야죠. 이게 백각법에서의 최소의 시간. 수종 때 만들어진 앙부 1구의 최소 단위의 눈금이겠죠. 그래서 3번, 4번 다 틀렸어요. 자, 5번은 전통시법에서 하루 동안의 소각, 요 소각 모두 더한 것은 초각에서 삼각까지의 시간에 해당한다. 자, 머리로 연상할 수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똑같은 그림, 이게 또 자초의 시간이라고 하면, 자, 자초에는 정상적인 대각이 4개 존재했어요. 초각, 1각, 2각, 3각 4개 존재하고 마지막에 5번째 각을 우리가 소각이라고 불렀어요. 자, 얘는 대각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어요. 즉 이 소각에 6을 곱하면 소각이 6개 있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대각이 되는 거죠. 그럼 하루 동안의 소각을 모두 더하면은 이런 시간이 24개 있을 거 아니에요. 24개. 이 소각이 24개죠. 소각이 하루 동안 24개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더한 게 각으로 표현한 몇 개의 각일까? 하루 동안 24개의 소각이 있어요. 자, 이게 한 각에 6분의 1이었어요. 즉, 요 한 대각에는 총 6개의 소각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게 하나, 둘, 셋, 4개 있으면은 바로 24개의 소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루 동안 소각이 24개 존재하는데, 하나, 둘, 셋,
4개의 각동한 소각이 24개 존재하는 거랑 같아서 5번이 정답. 제가 불필요하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기도 하네요. 그냥 요 그림만으로 설명이 되죠. 하루 동안에 이 소각은 24개 존재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시 소각이 24개 존재하니까. 자, 다음에는 보기를 참조해서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자, 축제 때 우리 과학탐구반에서 세종 때 만들어진 요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세종 때 만들어진이니까 얘는 백각법에 의한 백각법이 반영돼. 그러니까 지금의 유물과는 다른 세종 때 만들어진 본래의 해시계를 재현하겠다는 거죠. 자,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자, 1번은 당시의 분은 백각법의 분일 테니까 지금의 1시간에 25개의 분이 존재했잖아요. 자,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5개가 24개 맞죠? 1시간에 25개 존재하는데 그런 1시간이 24개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문구이니까 이거를 다 표현하려면은 꽤 큰 방구를 그려야겠죠. 적절해 보이고요. 자, 2번 당시의 1분 소각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1시간은 25로 나눈 거 1번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1시간을 25개로 나눈 거니까 그런 1시간이 24개 존재하니까 이런 문구에 필요했던 거지. 그 다음 3번은 유물로 전해지는 안구 일부는 96각법에 의한 거잖아요. 자, 형태를 참조하되 기본 구성은 유사할 테니까 가장 작은 묶음의 부분의 간격을 그보다 넓게 96각법의 일부는 지금의 1분처럼 1시간에 60개가 존재하는데 백각법의 일부는 25개 존재하니까 그 간격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넓어지겠죠. 더 긴 시간이니까. 납득이 되고요. 4번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내용 일치해서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원을 100등분 하면은 그게 곧 한 각이죠. 100각이 곧 하루였잖아요.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나누었잖아요. 이걸 다시 6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한 각이 아니라 소각, 즉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100각법의 1분에 해당되는 시간을 표시하게 되죠.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5번은 그렇게 보충 설명해 주면 좋겠지 뭐.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걸 물어본 문제예요. 또 확대해 드릴게요. 바로 전통 시법에 의한 시간 표시를 현재의 시법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는 거. 자, 이게 백각법이었다면요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다행히 96각법을 현재의 시법으로 바꿔보는 거였어요. 96각법은요 그때의 1분이 지금의 1분과 같으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죠. 자, 과거의 자시가 오늘날의 23시 저녁 11시 그때부터 새벽 1시까지 우리 파악했어요. 자, 96각법에서 묘초의 삼각사분이 지금의 시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그림으로 또 그려보죠. 뭐가 잡히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묘시를 초와 정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묘초, 묘정. 자, 묘가 몇 번째 시일까? 자, 초, 인, 묘에서 네 번째 시네요. 자, 자시가 23시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2시간씩이잖아요. 축시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인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묘시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이겠죠. 즉, 묘초는 지금의 5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아, 이건 묘정이죠? 묘정이 지금의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간일 거예요. 오케이. 자, 묘초의 삼각 4분이래요. 묘초의 삼각 4분. 그럼 묘초만 보면은 자, 역시 96각법이니까 4개의 각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초각, 1각, 2각, 3각 이럴 거예요. 자, 명칭 헷갈리면 안 되죠? 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초로 시작했어요. 이게 초각, 초. 요게 1각, 요게 2각, 요게 3각이었어요. 자, 3각의 4분이에요. 3각의 4분. 자, 이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3각의 4분이니까 3각의 4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2시 15분 이라는 시간을 표현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2시에서 15분이 더 진행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3각에서 4분이 더 지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3각에서 4분이 더 지난 시간 그러면은 묘초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묘초에 해당되지 않겠지. 묘정으로 시작했겠지. 아, 여기에 삼각 4분은요. 이 삼각의 범위 안에서 네 번째 분이란 뜻이겠지. 이 삼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분인 거죠. 자, 96각법에서의 한 각은 1시간을 4등분한 거기 때문에 요거 현재의 15분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즉 5시 15분, 5시 30분, 5시 45분 45분에서 4분이 더 지난 거예요. 이때의 1분은 지금의 1분이랑 같으니까 5시 45분에서 4분을 더한 5시 49분이 정답인 거. 자, 이렇게 파악할 만했죠. 자, 이렇게 오늘도 자세히 지문 하나 정리해 봤고요. 문제에 큰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 우리 9번째 지문 도덕성과 이타성에 관련 관계 지문까지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지문과 문제들 정답 해설을 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자, 미리 문제 풀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영상 강의 많이들 시청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